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오늘 오랜만에 신군님과 오랜만입니다. 약속이 좀 어긋나면서 한 그렇습니다. 3주 만에 예.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저냥 지냈습니다. 뭐 날도 구리구리하고 요즘 뭐 장마로 인해서 예. 좀 구리구리하신 분들이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울었어요. 왜 갑자기? 그 장마철 네. 습기 때문에 왜 울어요? 우리 집 벽지가 울었어요. 쭈글쭈글하니 울고 있습니다. 벽지가.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되니까 이제 날마다 웁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오는군요. 우리 집 벽지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만 울어라 벽지야. 신군님이 진짜로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오나 봐요 지금. 그렇죠. 진짜 특히나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랫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나 그렇죠. 좀 잘 많이 마음을 힘드실 거예요. 네,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도시 자체가 그냥 막 잠겨버리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뭐 전염병이 창궐했죠. 거기다가 지금 음, 전례 없던 장마가 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무슨 불길한 징조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뭐 아무튼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박누리 감독, 네, 유준열, 유지태 주연의 영화 돈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이죠. 네, 아주 짧아요. 네. 딱 한 글자. 돈, 네, 머니. 네, 말 그대로 돈을 다루는 금융회사를 배경으로 이 돈을 둘러싼 그 인물들의 술수와 탐욕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증권가를 배경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벌이는 격전에 대한 영화라면 뭐 이미 비슷한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네, 있죠. 뭐 이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이클 더글러스 주연의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비교적 근래에 201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또 이제 2008년 그 무렵에 이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몇 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전에 본 영화들에 대해서 쫙 제가 이제 본래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유사 소재의 영화들을 쭉 늘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제 실제로 본 이 돈이라는 영화는 좀 달랐어요. 영화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증권가를 배경으로 금융자본의 속성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냥 금융 사기극을 소재로 한 범죄 영화 그런 장르물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증권가 배경이 아니라 다른 배경과 소재를 취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을 대보라면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영화가 근데 그런 영화가 의외로 많지 않나요? 어떤 조직이 이제 주인공이 발을 들였는데 이 새내기한테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거래의 제안이 들어오고 네. 이 제안을 주인공이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들이 있죠. 돈이라는 영화에서 위험한 거래를 설계하는 이 번호표라는 존재도 그렇고 그를 또 추적하는 금감원의 조사역 한지철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증권가를 배경으로 했다 뿐이지 이 영화의 모양새는 어떤 느와르 영화, 어떤 남성 느와르 영화에 더 가까워요. 네. 영화 속에서 이제 큰 비중은 없지만 이제 뭔가 판목파탈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오는 박시은 대리라는 인물을 봐도 그렇고요. 송프로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인간의 욕망? 네, 이 돈이라는 게 뭘까? 욕망. 네, 욕망. 참 저희가 돈만 많으면은 이런 지금 유튜브도 사실 안 하겠죠. 그렇죠. 돈 많으면 뭐 그냥 같이 여행 다니면서 자전거나 술술 타면서 스튜디오를 차려서 대여를 해서 대여비를 받겠죠. 임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좀 가치관을 한번 좀 정립한 영화였어요. 그리고 한탕주의를 조심하자. 일단 저는 이 영화가 무서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이 호러예요. 이 영화는. 뭔가 그런 기분이죠. 이제 제가 이제 수험생이에요. 입시생이에요. 근데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제 앞에다가 온갖 어려운 뭐 미분이니 적분이니 수학 공식을 막 풀어내면서 너 이거 모르면 세상 못 살아 임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의 평을 대충 찾아보니까 감독이 이제 금융 지식이 없다. 그런 평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매번 말하지만 잘 몰라요. 증권도 모르고 금융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실적에 대한 부담, 꼭 증권 브로커만 이런 실적 부담을 이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돈을 다루는 직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월급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의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상존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증권가를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실 크게 땡기고 크게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 뭐 이런 업종이 많지는 않죠. 뭔가 이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미묘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그럴 테고요.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송프로님은 이제 영화 속 일현처럼 거액의 돈, 그러니까 일현이 마지막에 우성무역 주식을 한 큐에 사들이면서 쓴 돈이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 보니까. 네, 거기 영화에서 작은가 봐요, 회사가. 별로 안 큰가 봐요. 70억 가지고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게 아무리 그때 이제 뭐 거의 뭐 그렇죠. 망해가는 분위기라 네. 주가가 많이 다운되긴 했겠지만 근데 이제 워낙 매출액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건 그렇죠. 전혀 안 나오니까 예. 70억만 나와서. 일단 뭐 100억 정도라고 하고 네. 그만한 거액이 있다면 우리 송프로님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뭐 100억 갖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네. 현재 뭐 100억을 떠나서 제일 하고 싶은 건 그냥 유쾌한 변화의 연구소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좀 어려운 학생들 재단을 통해서 좀 장학금도 주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제 100억을 떠나서 돈이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서 하루에 그만큼 쓰는 거야.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럼 내가 60장을 산다. 그럼 하루에 1000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돈이 있으면 좀 의미 있는데 많이 쓰지 않을까요? 네. 만약 저라면 이제 그 정도 거액이 있다면은 그냥 은행에 넣고 이자만 태먹던가. 뭐 그것도 좋은 그냥 방법. 보통 예금 이자라고도 얼마예요? 이게? 100억이면 뭐 얼마일까요, 진짜? 100억이면 그냥 대충 그냥 계산해 놀고 먹을 정도가 되겠죠? 지금 몇 되겠죠. 프로인가? 하여튼 뭐 워낙 뭐 금리가 제로라긴 하는데 뭐 100억이면 1% 연이율 1% 네. 갖다 줘도 1억이잖아요. 그러네. 한 달에 최소 진짜 뭐 세금 뗀다고 해도 한 6, 700원 그래도 그렇죠. 가능하네. 그게 아니면 이제 적당한 곳에 건물을 사서 건물주. 인근 시세보다 월세를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 되게 맘씨 좋은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 인상 없고. 그렇죠. 계속 인상 없고 항상 이제 편하게 만약에 계시죠. 올린다 그러면 물가 상승 비율에 따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한 5% 정도만 올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동결시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요즘처럼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한 반 정도 그냥 삭감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달만. 아니면 기분이다 이번 달은 내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좋네. 그런 건물주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맘씨 좋은 건물주. 100억 있다면. 하지만 그냥 상상일 뿐일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저한테 그런 거액이 또 이제 그만한 돈을 계속해서 벌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어. 욕망 그 자체가 생물이죠. 끊임없이 변화하죠. 생물이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돈이란 영화가 나름 재미나긴 했는데 제가 앞서 예시로 든 어떤 금융과 경제 상황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보다는 완성도 면에서 좀 처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일현이 그 번호표 있죠? 네. 유지태가 굉장히 근사하게 연기를 해주는 악당, 금융악당 번호표. 이 번호표에게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 아니었나요? 얼마큼 벌어야 뭐. 그렇죠. 그 돈 벌어서 대체 어디다 쓰려 그러느냐. 그 돈 써서 어디. 이미 돈 많지 않느냐. 근데 이 질문은 조일현 본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질문일 거예요. 조일현은 이미 영화 중반부 즈음에 월급쟁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었어요. 무려 파나마에 외화를. 맞아. 그 중반부에 나오는 게 140만 달러가 그렇죠. 그게 이제 17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외화를 무려 파나마에 예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일현이 돈을 예치한 곳이 왜 파나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그럼 뭐 비자금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곳이죠. 맞죠. 옛날 성룡.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이 후원 회원입니다. 맞아. 뉴스타파가 참여한 것 같아,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파나마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때 국내외의 유명인들이 이곳에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회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맞아. 논란이 되었죠. 한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위대한 영화인이라 믿어마지 않았던 우리의 성룡, 용희 형도 이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6개인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이분이 이미지를 구긴 일은 뭐 이전 페이퍼 컴퍼니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쭉쭉쭉 나오지만 일단
이건 여기까지. 네. 뭐 영화 속 번호표도 파나마에 돈을 아주 많이 쟁여놨을 겁니다. 조이련은 과연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뭘 하긴 했어요. 뭔가 하긴 했습니다. 네. 집도 사고. 집도 사고. 아, 전세죠? 전세였어. 예. 의식했던 것 같아. 예, 가전집기도 새로 들여놓고 네. 부모님한테도 뭘 막 네. 사드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그 복분자 농장에 일할 사람들도 막 쫙 네. 깔아주고. 네. 사실 뭐 그것만 대충 충분했을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조이런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번호표에 어떤 협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그만두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죠?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벌었으면서 왜 또 작전을 벌이느냐는 질문에 번호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재밌어서 한다. 재미. 맞아요. 되게 예. 소름 끼치는 대사였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중독인 거죠. 네. 도박꾼이 도박을 못 끊는 것처럼 네. 제가 술을 못 끊는 것처럼. 음. 예. 굳이 이제 영화 속 일현이나 번호표처럼 거액을 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런 아이러니는 종종 발견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게임을 해요. 코인을 모으고 그 코인으로 아이템을 삽니다. 제가 뭐 게임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네. 뭐 예를 들어서 메커니즘 이런 비슷하죠. 구조 아닐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템을 사는 이유는 뭐죠? 이제 게임에서 쓰기 위한 거죠. 어떤 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미션을 좀 더 쉽게 클리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코인이나 아이템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으기만 하기 맞아. 위해서. 뭐 이런 상황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를 음식으로 채워요. 채웠으면 먹어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그대로 쌓여요. 그리고 또 사서 채워 넣습니다. 음식을 사는 이유는 내 이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내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일 텐데 그 어느 목적도 달성 못하고 그냥 먹지도 못할 음식을 냉장고에 밀어넣기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또 한 차례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집을 사서 정작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죠. 미안합니다. 네. 그 집을 산 나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왕창 땡겼기 때문에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그것도 이 대출 이자가 내 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맞아요. 일명 뭐 하우스푸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항상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내가 미래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지금 안 쓰고 아끼면은 그렇게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과거를 희생해왔고 현재 또한 희생시키며 살아요. 모으고 또 모아왔는데 물론 모으기만 한 건 아니겠죠. 중간에 짬짬이 쓰긴 했을 겁니다. 뭐 술도 먹고 뭐 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어쨌든 공부해라. 뭐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해라. 대학 가면 자유롭게 놀 수 있다. 뭐 대학생이 되면 아니다. 취업해야 된다. 네 손으로 직접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할 수 있다. 정작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사후정인이 뭐니 정년도 못 채운다. 짧다 직장생활. 일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모아야 된다. 쓸 데가 어딨냐. 이러면서 이제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왜 모으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내가 새파랗게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를 그때를 위해 막연하게 현재를 희생시켜야 된다. 이런 삶 좀 허무하지 않나요? 네. 결국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했느냐는 이련의 질문은 우리들 모두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경제활동이라는 것의 목적은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저 돈 벌기에만 주력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정작 이제 열심히 살아라. 돈 뭐 적금을 모으든 재테크를 어떻게 하든 머리를 굴려가면서 열심히 살아라. 한데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부재하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삶엔. 이런 질문이 부재한 삶이란 결국 기초가 부실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저기 송포님은?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뭐 신우님하고 그 전에
보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예. 우리 구독자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했냐면 예. 사실 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요. 왜냐면 예. 돈이 없으면은 사실 신부님 만날 때도 불편한 거고 예. 뭐 저는 지금 뭐 신부님한테 많이 빨대를 꽂고 있지만 근데 이게 어찌됐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생존에서도 연결된 거 그래서 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 요즘에 막 주식 열풍 부동산이 좀 이제 잠잠해지니까 요즘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서 막 주식에 난리가 났거든요. 당장 저 와이프도 맨날 소소하게 뭐 LG화학 뭐 토론방 들어가서 막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일주일 전에 누가 살할 때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이라는 게 결국은 다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관점을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허황된 게 아니라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날 먹는 게 맞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왜냐면 저도 지금 사업하면서 막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예. 따오면은 막 돈이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좀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느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참고로 이제 제가 앞서 이제 막 비슷한 어떤 소재 영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네, 맞아요. 약탈적인 금융자본과 저는 현대 금융자본을 믿지 않습니다. 금융사를 금융사를 믿지 않아요. 맞아. 예. 얼마 전에도 금융사 무슨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은행에서 이제 펀드 네네. 깡통됐다. 깡통. 예, 나왔잖아요. 네. 믿지 마세요. 그나마 믿을 만한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늘상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간 어떤 약탈적인 금융 자본과 그에 맞서는 개인 간의 어떤 대립, 갈등을 그린 작품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넷플릭스에 원제는 사실 영어 원제는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 개봉 제목은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네. 특이하게 이제 이 영화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야기한 금융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영화의 스타일은 웨스턴 서부극이에요. 오. 좀 특이합니다. 예, 한번 봐보시면 좋을 네,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뭐 2009년인가 나왔던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긴 했죠. 예, 뭐 맞습니다. 예, 재밌나요? 아니 별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아직 경제의 어떤 금융 경제 뭐 이런 소재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김혜수 배우가 주연한 국가부도의 네, 날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김혜수 배우가 너무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돈에서는 사실 여성 캐릭터도 몇 없고 그나마도 제한적이고 판에 박힌 역할을 수행하는 캐릭터들 뿐이었잖아요. 네. 이 사실 돈이라는 영화의 감독이 여자 감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아직까지 기존 시스템에 감독 한 명 여성 감독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판이 많이 안 바뀌나 보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제 막 이 돈이라는 영화에 대해 찾다 보니까 원작 소설이 있대요.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박시은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거의 진짜 이 정도의 존재감도 없고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살린 거네. 그래서 그나마 여성 감독이라 이 정도로 살린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여기서 트레이더 주문만 내는 사람이 이제 큰 소리 한번 내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떤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판 안에서 감독 한 명 여자로 넣는다고 이게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나마 여성 감독이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그나마 목소리를 좀 키워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돈이라는 영화에서 좀 그런 점이 저는 좀 아쉽게 보이기도 했는데 국가부도의 날은 어쨌든 간 김혜수 배우가 원탑이죠. 이제 김혜수 배우가 원탑 주연으로 나와서 부패한 데다가 불쾌하기까지 한 네. 그런 금융 악당들에 맞서는 어떤 그 외로운 영웅으로서 굉장히 근사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굳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막판에 김혜수 찬양 혜수 누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굳이 따지자면은 뭔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 같은 배우가 보여준 그런 연기 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되게 부당한 상황에 맞서는 굉장히 강직한 영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그 돌아다니는 영상으로 봤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해리슨 포드나 국내 남자 배우들은 이 국가부도의 날에서의 김혜수처럼 이렇게 불쾌한 대접을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느니 뭐 너무 여자는 너무 감상적이라서 안 된다느니 이런 말을 들은 일은 없겠죠. 네. 그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 김혜수 누님은 그런 온갖 불쾌한 최후까지 감당하면서 굳세게 맞서 싸우시는 그런 멋진 김혜수는 영화의 신이라는. 네. 어찌됐건 간에 뭐 그 외에도 또 이제 다른 영화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네. 추천 네, 드립니다. 독특한 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자평. 아, 오늘의 24평 네, 준비하셨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탐욕의 제국. 이상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여러분들 그 돈이라는 영화 일단은 그래도 재밌어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재밌고 아마 신부님도 오늘 막 여러 가지 추천도 해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돈이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감독을 찾아봤는데 감독에 대한 디테일한 건 보지 못했는데 저도 여자 감독이라서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원작을 하다 보니 아마 최대한 그 원작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어떻게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신구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파이어!